백두산, 시동과 더불어 연말 기대작으로 뽑혔던 작품. 뿌리 깊은 나무의 한석규와 올드보이 최민식이 만나 화제가 된 영화 천문이 12월 26일 오늘 개봉했습니다. 사실 연말 기대작 세 작품 중에 저는 천문을 가장 기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영화에서 처음 다룬다는 점, 주연뿐 아니라 각종 조연에서도 역대급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점, 그리고 전공이 역사이니만큼 아무래도 역사 영화가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좋았고 장영실이라는 좋은 소재와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열연을 했던 세종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역사적 고증과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죠. 앞서 예고편을 중심으로 가이드 영상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때는 그 이름도 유명한 세종대왕 시기,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단이 조선으로 돌아오던 중 비가 오는 바람에 각종 진귀한 책들이 손상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세종에게 바칠 책이었기에 신하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하지만 국노 장영실은 천부적인 기억력을 바탕으로 명나라에서 보고 온 각종 첨단 기기들을 그려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종의 눈에 들게 되고 노비 신분에서 면천당하게 되죠. 서운관 국노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이후 장영실은 세종의 곁에서 각종 천문 기기들을 만들며 조선의 과학문명 발전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영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신하들도 있었는데요. 성리학을 기반으로 신분제 사이를 추구하던 조선에서 노비가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장영실이 만든 가마, 아녀가 부서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장영실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과연 장영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 천문 리뷰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공개된 예고편을 바탕으로 가이드 리뷰를 만들 때도 했던 말인데 영화 나란말싸미와 같이 역사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영화적 허용 범위 내에서 역사를 재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픽션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천문을 보고 나면 영화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화적 이야기를 하기 전 영화 속에서 잘못된 역사적 사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영실은 세종 때 발탁된 인재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선 세종이 장영실을 모르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반해 사실 장영실은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때 그 재주를 인정받아 궁중기술자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세종과 함께 천문,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죠. 영화 속에서 명나라에 갔다 온 사신단도 사실은 세종이 장영실과 함께 여러 관리들을 명나라로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화 속 세종과 장영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감독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장면인 것이죠. 두 번째는 신분을 둘러싼 극중 인물 간의 태도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영화 나란말싸미에서도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어디 스님이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죠. 실제로 조선시대 때는 왕이 얼굴을 함부로 쳐다본다든가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낸다든가 하면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영화 나란말싸미에서도 그랬듯 이번 천문에서도 여러 신하들과 장영실이 왕 앞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특히 김태우가 맡은 정남소은 역할은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물론 영화인이 그럴 수 있어요. 영화는 다큐가 아니기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표현해야 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노비 장영실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늘도 맘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보고 살아야 하며 벼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들이 그를 무시하는 철저한 신문제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세종을 묘사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톤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거슬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역사학 전공자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 이해하고 보실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영화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영화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했던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특히 한석규는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가 겹칠까 걱정했는데 드라마에서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을 만큼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장영실을 반대하는 여러 신하들로부터 장영실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아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사람을 지키고자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 초반 장영실과 함께하며 행복해하는 모습과 영화 후반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고뇌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연기는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이어 최민식의 연기도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 부루의 명장 이순신을 맡으며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비 시절 과학에 관심이 많고 순수하고 초롱초롱한 눈빛부터 각종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며 세종을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모습까지 전혀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 없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최민식 배우는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연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구, 허준호, 김홍파, 김태호 등 걸출한 배우들이 각기 맡은 캐릭터에서 적당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기대했던 특출난 캐릭터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다르게 보자면 캐릭터가 부족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준호 배우 같은 경우 첫 등장의 카리스마와 달리 별 역할이 없었고 임원이나 김원혜 같은 배우도 역할이 거의 없었다시피 했습니다. 이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영화 천문이 두 주연을 중점적으로 그려낸 영화라는 점에서 보자면 다른 조연들이 각기 맡은 캐릭터의 선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구 배우는 원로 대신으로서 세종의 곁에서 차분히 비수를 꽂는 역할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 대해 두 번째로 기대했던 점은 장영실을 최초로 다뤘다는 점과 그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 예고편을 보며 혼천이나 자경루 등 여러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였는지 영화에서 다뤄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장영실의 과학기술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몇 컷 지나가니까 혼천이가 완성되어 있고 자경루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가 어떤 과정과 고뇌를 통해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구들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영화는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을 처음 영화화한 작품이고 장영실이라는 키워드로 영화를 홍보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쉬운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 천문이 장영실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영화가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장영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장영실이 아니라 세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고편을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 영화는 보여줘야 할 게 많았어요. 장영실에 관한 이야기, 그의 과학기술, 세종에 관한 이야기, 이를 둘러싼 신하들과 세종과의 관계, 당대 조선과 명의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뤄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여러 이야기 중 감독은 세종이 노비 출신 장영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당시 전국에서 이를 반대하던 신하들과 세종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리고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고자 했던 세종의 고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즉 실질적으로 이 영화는 세종을 그리기 위한 영화라는 것이죠. 장영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영화였습니다. 신하들이 장영실을 추궁하는 장면에서 정말 뜬금없이 한글 창제의 비밀이 들통납니다. 이에 세종은 한글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영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바로 이러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천문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실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차라리 드라마 장영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글 창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 영화에서 좀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명나라와 내통한 정남손에 의해 조선인 천문 관측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명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명에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영실은 명나라로 끌려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영의정은 장영실의 집무실에서 한글로 이도라고 적힌 글귀를 보게 됩니다. 단 두 글자만 보고 영의정은 이것이 글씨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었죠. 영화 속 그의 대사,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글씨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말처럼 단 두 글자만 보고 어떻게 글씨인 걸 확신했을까요? 당시 한자를 써온 사람이 한글을 보고 단번에 글자인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이를 들키면 안 되는 세종에게 위기를 부여하고자 넣은 시나리오인 것은 알겠으나 그 연출에 있어서 허술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장영실은 없었던 영화, 배우들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대를 저버렸던 영화 천문 리뷰였습니다. 좀 더 장영실이라는 인물에 집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132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좀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후반부 장영실과 세종의 브로맨스 분위기의 스토리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좀 줄여도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